좀 전에 세션에서는 굉장히 좀 매크로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좀 더 AD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에 포커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보완하게 되면은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나온 개념이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는 쉽게 보시면은 대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대응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하나의 그 퀘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냐에 대한 퀘션이 있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들이 제로 트러스트죠.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그래도 보안은 기본적으로다가 막는 자와 공격하는 자의 싸움인데 항상 공격하는 자가 승리해 왔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레질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위협에 대한 대응. 그래서 주로 우리는 프로텍션 개념을 사이버 시큐리티의 영역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보안하면 떠오르시는 대부분의 솔루션들,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레질리언스라는 용어가 나왔냐라고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모든 거를 막을 수 없다면은 만약에 우리의 시스템이 랜섬웨어 걸렸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개런티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게 작년부터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텍트던 아니면은 대응이던 아니면 그 다음에 백업을 통한 복구던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액티브 디렉토리가 뭔지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국내에서 AD 보안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AD는 뭔지, AD 보안은 왜 필요한지, AD 보안은 뭔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는 기본적으로 단말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 기반의 단말이나 서버를 쓰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한쪽에서 중앙화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현재 유일한 대응은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우리는 이것들을 별도의 에이전트를 개발할 땐 에이전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이 단말에 설치가 됐고요. 그걸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만약에 우리가 패스워드의 복잡도가 필요해라고 하면 패스워드 복잡도를 증가시켜주는 에이전트. 최근에 저희가 이제 52시간 근무 시간 때문에 뭐 6시에 PC를 꺼야 돼라고 하면은 해당 시간에 PC를 꺼주는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됐는데 AD는 이것들을 통합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MS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를 통하게 되면은 가장 심플하게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의 바탕화면 변경이라든지 브라우저에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패스워드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방화벽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IC와 프린터를 중앙에서 일괄로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은 AD를 통해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단말 통합 관리 관점에서 AD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두 가지 개념 중에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영역으로다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합 인증입니다. 원래 AD는 단말 통합 관리보다는 인증이라는 시스템으로 먼저 사용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증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통합 인증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오라클 DB에 사용자 계정을 넣고요. 각각의 시스템들이 오라클 계정에 있는 SQL을 쿼리를 해서
그 아이디의 패스워드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들을 주로 통합 인증 형태로 쓰고 있었는데, 이 AD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증 통합이 아니고요. 커버로스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 기반의 인증 통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한 제품의 네트워크 장비를 쓰고 있다, 방화벽을 쓰고 있다, 아니면은 VDI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셔서 AD를 인증 시스템으로 등록만 하게 되면은 모든 장비들이 AD를 통해서 통합 인증 형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통합 인증 시장의 70에서 80%는 AD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 인증, 권한 관리, 그 다음에 아이디 단위 인증이 되고요. 만약에 현재 우리가 AD를 쓰고 있어라는 고민하실 때, 만약에 VDI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모든 VDI는 AD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합 인증 기반의 AD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 개념을 얘기 드렸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AD를 우리가 만약에 단말의 통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보안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AD를 인증 관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증이라는 거는 만약에 인증 시스템이 다운되게 되면은 연결된 시스템의 서비스가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룹웨어에 연결돼 있다라고 했는데 AD를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AD 서비스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로그인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룹웨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통합 인증 관점에서 AD는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 더 있는 게 감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익스체인지를 AD에 연결해서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AD의 정보의 변경만으로 내 메일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체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관리자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인 AD를 통합 단말 관리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 개념입니다. 저희가 단말 보안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말 보안은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단말 보안들은 단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단말에 깔려있는 수많은 트레이의 아이콘들, DRM 솔루션들,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안티바이러스, 최근에 EDR 솔루션들, 거기에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보안 영역들은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DRM 솔루션이 만약에 뚫렸다에 대한 고민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얘는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항상 방패는 수비적이고요. 창은 공격적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창이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는 보호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필요한 것들이 전파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보안을 해서 단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뚫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파겠죠. 그래서 단말 보안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단말을 안전하게 보호할지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단말 보안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단말 보안을 하고 계신 여러 가지의 영역들을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아마 현재 나와 있는 영역에서 약간 파이널 스테이지 같은 개념은 XDR이나 EDR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XDR과 EDR을 구매를 검토하고 계시고 많은 쪽에서 구매를 하고 계시죠. 그럼 그 다음은 현재 단말 보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된 형태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만약에 단말이나 단말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특정 단말이 만약에 해킹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전파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탐지해야 될지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만약에 AD를 안 쓰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요. 첫 번째는 공격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공격은 보호로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파이어를 통한 것들, 뭐 금융은 망블리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뭐 안티머웨어, EDR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파가 일어나면은 그 두 번째 전파의 경로도 각각의 단말에서 보면은 공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D가 없는 환경에서의 단말에 대한 보호가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단말 보호하게 되면은 단말 보완하게 되면은 프로텍션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에서 AD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AD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단말과 트러스트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은 AD를 믿는 거죠. 그래서 AD에서 어떤 작업을 주게 되면은 단말은 믿을 수 있는 상대로부터 온 거죠. 예. 저희가 약간 다른 얘기로 만약에 주식을 하고 계신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주식도 잘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런 것처럼 단말과 AD는 이런 트러스트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D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단말들은 손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AD가 있는 환경은 어떻게 공격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 외부의 공격은 AD가 없는 환경과 동일한 형태로 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단말 보안의 보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파는 다른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회사 내에 단말이 10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단말 간의 수평 전파라고 하죠. 횡전파라고도 하고요. 리터럴 무브먼트라는 용어로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보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단말을 해킹하고 1000대를 공격하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겠죠. 그런데 AD라고 하는 건 단일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 공격은 ROI 개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비용과 얻는 비용에 대한 차이, 코스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AD는 굉장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말이 AD에 조인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99% 이상 AD를 공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를 공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AD가 공격이 끝나면은 AD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이미 공격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단말로 다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반, 그러니까 AD가 없는 환경에서의 단말 보안은 두 가지 영역을 다 보호라는 개념으로다가 커버할 수 있지만 AD가 있는 환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는 영역과 내부의 위협을 전파하는 영역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프로텍션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단말 보안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AD 보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AD뿐만 아니고 우리 회사 내에는 서버팜에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버들을 단말에서 직접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AD는 왜 다른 서버와 특이하게 좀 더 높은 왜 AD 보안을 계속해서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퀘션이 있는데요. 그거는 AD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버팜에 있는 서버를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일반 단말에서 손쉽게 서버팜에 있는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통제가 돼 있죠. 그래서 프로토콜 레벨로 다 통제가 돼 있는데 AD라고 하는 서비스는 특이하게 SMB와 RPC 통신이 단말과 AD 서버 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D 서비스는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이 결국은 공격자로 하여금 AD를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우리 서버 팜존에 서버가 100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파이어월에서 특정 단말에서의 접근을 막지 않고요. 접근 통제가 없고요. 이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AD 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AD 위협은 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요, 요 그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리빌리지드 억세스 스트레치라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의 공격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AD 같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 서버 팜존에 있는 서버를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공격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 단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격들은 일반 단말을 공격해서 관리자 권한에 있는 단말로다가 횡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말 보안에서 위협 전파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상은 일반 단말을 통한 관리자 단말로의 횡전파, 이 횡전파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형태를 보호하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탐지할지가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AD는 그러면 도대체 왜 공격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AD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은 크레덴셜을 탈취하는 겁니다. 쉽게 보시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몇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연결돼야지 공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에 따라서는 OTP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어제 뉴스 하나 봤는데 최근에 OTP에 대한 MFA 공격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이 일어나지 봤더니 새벽 시간에 MFA 인증서를 한 1000건을 보내는 겁니다. 특정 사용자한테. 그러면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겠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현재 장애가 있으니까 승인을 눌러주지 않으면은 밤새도록 갈 거니까 승인을 눌러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승인을 누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MFA를 우회하는 공격들이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은 뭐냐? 인증에 대한 키를 획득하는 거죠. 근데 AD는 계정과 권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D를 공격하는 핵심적인 키는 AD 안에 있는 계정에 대한 탈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탈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만약에 회사 내에 단말이 1000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2대는 관리자 단말이고 만약에 9998대는 일반 단말이라고 하면은 9998대 서비스에서 계정 탈취를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확률상 공격 표면이라고 하죠.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2대로 한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보안의 이슈들이 해결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근 통제, 파이어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보안은 쉽게 보시면은 첫 번째 단말 간의 전파에 대한 보호를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의 중요한 공격 경로는 일반 단말을 통한 공격이고 일반 단말을 통해서 관리자 단말로다 횡전파를 하는 공격에 대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주요한 AD의 공격 대상은 계정에 대한 탈취다. 그러면 이 계정 탈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정을 탈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단말을 한정시킨다라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사에 가시면은 TPP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발생했던 AD 보안 사고에 대해서 분석했던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9년도에 처음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결론이 뭐였냐면요. 관리를 좀 잘해라. 관리자 계정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오면서 좀 바뀐 게 이렇게 관리의 어떤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구축들을 가이드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솔루션을 통하던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어떤 거를 통하던 내부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제 2P, 2D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이 프로텍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보죠. 만약에 해커가 있어요.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행위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는 거죠.
예전에 그 모사에서 그게 있었죠. 노트패드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단말이 해킹됐고 노트패드에 있는 계정이 탈취돼서 끝난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정을 탈취했어요. 근데 얘가 관리자 계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권한을 상실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관리자 권한화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은 AD에서는 한정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거는 AD가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 어디가 적어놓으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관리자 권한을 상실시키는 거는 AD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관리자 권한 그룹에 해당 사용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업에서 관리자 권한을 할당하는 것들은 1년에, 2년에, 몇 년에 없을 수도 있고요. 있어봤자 1년에 한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관리자가 확인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공격 패턴 중에 권한을 탈취하는 것 중에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상승시켜주는 액션 자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게 프로텍트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리벤트입니다. 그러니까 AD 보안을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단말 보안 제품들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요. 각각의 제품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리지나 패턴이나 시그니처나 아니면 AI의 어떤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줍니다. 아, 이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주게 되는데 AD는 서비스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벤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AD는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의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탈취된 계정을 통해서 공격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AD의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AD의 계정이 탈취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단말에 디스크 암호화를 거는 명령어는요. 1분만 해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0대든 10,000대든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정이 탈취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프리벤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공격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처음에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 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캐치해서 위협이 되기 전에 대응하자는 게 프리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예시를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아마 AD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조금 보안에서 관여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운영하고 계시거나 보안하고 계신 AD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벤트에서 모든 위협들을 사전에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텍트라고 하는 거는 명시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것들을 탐지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텍트는 AD에 있는 웰로운 위협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턴이나 시그니처 같이 공격에 대한 것들을 탐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거노스틱인데요. 다이거노스틱은 쉽게 보시면은 분석이죠.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위협이 발생했을지를 분석하는 포렌식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의 그 랜섬웨어 같은,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보안 제품을 했습니다. 이 보안 제품은 랜섬웨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 다이거노스틱의 두 번째 영역은 실제 AD 보안을 하면서 가장 키가 되는 것들은 외부의 랜섬웨어 공격 같은 외부의 공격을 대응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예방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방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일반 단말에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손쉽게 탈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AD를 운영하고 계신데 일반 단말에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어떤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단말이 탈취되게 되면은
그냥 AD의 공격은 손쉽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 사전 탐지는 저희 고객사에 있던 사례고요. 요 폐쇄망에 있는 단말에서 커버러스 로스팅이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커버러스 로스팅은 커버러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이고요.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허용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정해서 화이트리스트 개념이죠.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사전에 막는 개념이 보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협 탐지 같은 경우는 아까 웰로운 위협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웨이드에서 가장 웰로운 위협은 DC 섀도우 같은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로운 위협이 총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7개의 공격 패턴을 탐지해서 실제 공격 행위를 대응한다라는 개념이 이 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다이거노스틱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취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뷰를 가져갈 수 있냐가 가시성과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질리언스입니다. 레질리언스는 쉽게 보시면은 이게 2020년도 작년 2021년도부터 가트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신 AD 서비스에 대해서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다, 시스템이 망가졌다,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복구할 수 있냐? 복구를 하려면은 어느 시간이 걸리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랜섬웨어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구 형태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레가시 형태의 복구는 데이터와 OS 복구를 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AD 서버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들은 OS나 데이터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OS 복구를 하려면은 어떤 시점에 공격받았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지 그 전으로 복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개념들이 클랜OS와 클라우드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랜OS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서비스를 복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스를 갖고 있는데 컨피그레이션만 백업하게 되면은 다른 데다 와스를 설치해서 컨피그레이션 넣으면 와스가 서비스하게 되죠. 근데 AD는 이것들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매뉴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 26가지의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수십 단계의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서비스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매뉴얼 작업을 하게 돼 있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진짜 충분하게 복구하고 백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구 시간을 보시면은 클랜OS 복구가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퀘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퀘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의 글로벌 리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탑3 ISV 회사고 애저의 리소스를 쓰고 있는 탑3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윈도우, M365, 애저 클라우드에 어떤 우리가 솔루션이 필요한데 어떤 영역이 필요한데라고 하면은 퀘스트를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버 레질리언스,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에 각각의 영역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